이번 시간은 테마 70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테마 70부터 테마 73까지 네 테마에 걸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과목에서도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도 한두 문제가 출제돼서 해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세 문제가 1, 2차를 합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터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 워낙 상세하게 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테마 70부터 하겠습니다. 테마 70부터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 주거용 건물을 우리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주택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내용인데요.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내용 등이 어떤 내용을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이 적용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용 범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데요. 일단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임차인이 자연인이 임차했을 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임차했거나 법인의 직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을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임차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법인의 보호를 받는 법인은 세 가지 법인만 보호받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한 경우, 두 번째는 지방공사가 임차한 경우, 세 번째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체가 임차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란 300인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자연이 임차했을 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세 개의 법인체가 임차했을 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서식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포인트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한다. 다만 주택임대인과 주택임차인 이 당사자 간에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서식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이 임차했거나 세 개의 법인체가 임차했다 하더라도 임차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 되냐, 물적 범위, 주거용 건물을 임차해야 됩니다. 주거용 건물을 전부 임차했건 또는 일부를 임차했건 적용됩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 차입이 명백한 경우, 즉 휴가철에 콘도 빌리는 경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면 적용되는 내용은 전부 다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인데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존속기간의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가 바로 이제 존속기간을 보장받는다. 존속기간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데 최소한 2년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약정. 주택 임대인과 주택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2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또한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도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계약했으니까 난 1년만 살고 방 빼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2년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 열고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년으로 계약해서도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니까 너 무조건 2년 살아라 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 무조건 수용할 의무만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2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법정갱신을 다른 말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자동적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동 재계약한 것으로 보느냐. 일단 인정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주택 임대인이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도 없고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켰을 때입니다. 또한 니은번 임차인도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도 없고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을 지켰다면 이때는 그냥 자동적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때 2번 법정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2년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상당히 잘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여기까지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이때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주택 임대인은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임대인이 주택 임차인에게 야 기간 끝나면 너 방 빼라 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갱신 거절 통지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지금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을 올리려고 하는데 너 3천만 원 더 주지 않으면 너 방 빼라 라고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도 없고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도 요 기간 중에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종전의 임대차와 똑같은 1억 원이라는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또한 주택 임차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차인도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간까지 요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여기 한 달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도 없고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시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종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주의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법정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년간 다시 재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재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 받고 3개월이 경과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정갱신 불인정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은 기간 중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이와 같은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존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물론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지만 보증금 외에 월세 있죠. 월세는 임차인은 계속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차가 종료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바로 경매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경매 시정권이 없으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국가로부터 경매 신청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라.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는 판결문을 우리는 집행권원이라고 하고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차인은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임차인이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임차인은 집 비워주지 않고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으면 임차인은 별도로 법원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나중에 낙찰된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신청할 때 자기 보증금이 얼마라는 것을 경매 신청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한 사람은 별도로 법원에 자기 보증금은 얼마를 배당받을 것이 있다라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낙찰된 금액에서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배당 참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고요. 2번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즉 임차인이 경매를 붙이고 나중에 낙찰자가 돈 내면은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차권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가장 1순위로다가 주택의 인도 전신고를 갖춰서 대항력을 제일 1순위로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경매 들어온 이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등기 요 네 가지 권리보다 먼저 선순위로 주택의 인도와 전시고를 갖춰서 대항력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이러한 임차권은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 뜻이 바로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소멸한다. 다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으면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